저는 남은 생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태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남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았던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흐르니 남편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됐죠.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건 역시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아버지를 암으로 먼저 보내드렸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나? 그때 처음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약 2년 정도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완치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도 조금 병원 생활 하시다 보면 금방 나으시겠지 생각했는데 저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렸죠. 그러다 보니 오빠 셋과 저는 자연스럽게 암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은 가족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둥이다 보니 오빠들이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히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남자친구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땐 정말 아빠가 3명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들 몰래 소개팅을 나가게 됐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번듯하게 정장을 입고 소개팅을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저희 오빠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 오빠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의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 정장 입은 남자를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름 정장 입은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던 터라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에 반하게 됐죠. 다행히 상대방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몇 차례 데이트를 한 후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항상 오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거의 손이씨누 3명이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귀고 난 후 약 3번 정도의 데이트를 더 한 후 오빠가 3명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20대에 만난 남자는 제가 오빠만 3명이라 얘기하니 갑자기 연락을 끊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됐죠.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해드릴 게 있어요. 아무래도 더 늦게 말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오빠가 3명이 있어요. 큰 오빠는 저랑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막내 오빠는 저랑 5살 차이 나요. 제가 좀 늦둥이거든요. 제 입에서 오빠가 3명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남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손이씨누가 3명이 있다고 하면 저도 속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놀란 눈치를 보이더니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많으셔서 예쁨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비장하게 말씀하셔서 혹시 결혼을 한번 하셨나 싶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오빠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제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제가 오빠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1년 정도 교제를 한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빠들은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러니 기어코 저 모르게 남편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반듯하게 행동해 그런지 저희 남편을 직접 보고 와서는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너랑 결혼할 남자 만나고 왔는데 애가 성격도 모난 것도 없고 괜찮더라. 그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겠더라. 너희 상견례 날짜는 잡았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만났어? 어차피 상견례 할 때 만날 건데 뭐하러 따로 만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직 날짜 잡는 중이야. 설마 오빠 셋이 다 같이 만난 거야? 그러다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해?
남자는 남자가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빠들 많다고 결혼 안 하는 남자랑은 만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셋이 다 같이 가서 봤지. 그런데 직접 보니까 괜찮더라. 결혼해도 되겠어. 남자애가 아주 듬직하니 괜찮더라고. 아무래도 오빠 셋을 한 번에 만나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을 텐데 남편은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뭐라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빠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물어봤다니까요. 형님들이 본인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잘못 보였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생각도 깊어 보여서 남자 잘 만났다 라는 생각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오빠들이 다 온다고 하는 거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북적북적 하니까 결혼한 오빠 말고 막내 오빠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랑 둘째 오빠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기선제압이 된다면서 굳이 제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오빠들을 보며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나왔죠. 애들 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결혼하는 애들이 반반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던데 주변에서 집값을 반반 부담해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도 하고 저도 애매하게 도움받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반반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 셋이서 갑자기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워낙 반반으로 많이 하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둘 다 신혼 시작하면서 빚을 갖고 가는 게 좀 부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집을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둘이서 신혼집 알아보는 것 정도는 저희가 빚 없이 하나 장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40평대는 무리지만 30평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들이 신혼집을 해준다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대부분 남자 집안에서 집을 장만해 주는데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건 무리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둘이서 부담을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평수를 좀 줄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 지불해준다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대신 저희 오빠가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빚 없이 신혼집을 해주긴 하지만 우선은 저희 형제 명의로 계약한 후 천천히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한 가족 아닌가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빚 없이 집 한 채가 생기는 건데 누구 명의로 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빚 없이 신혼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친정 오빠들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저희 오빠들은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잘 챙겨줬어요. 남편도 항상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후 나름 알콩달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심지어 저희 남편 첫 직장이었거든요. 첫 직장에서만 10년이 넘게 일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당하고 나니 상실감이 컸나 봐요. 일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직이 쉽진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해줘야 하나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계속 기력을 못 차리고 있으니
큰오빠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희 큰오빠는 음식점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대학도 음식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자가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엄마가 정말 반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국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식은 취미로 하려나 보다 했는데 회사 생활 3년 했나?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하나 차렸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거랑 사업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놓으시고 그냥 회사 다니라고 하면서 말렸는데 본인 믿어달라고 하면서 결국 사업을 크게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 중에 제일 부자기도 했죠. 그런 오빠가 본인 음식점으로 저희를 불러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주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음식 좀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회사 다녀가서 하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좀 힘든 게 아니야.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난리가 나지. 그러니 우리 음식점 분점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거 한번 운영해 볼래? 남의 밑에서는 많이 있어봤잖아. 이제 내 사업할 때도 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우선 우리 분점으로 돈 벌면서 나중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때 그거 시작해도 되니까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던지. 망연자실해 있는 남편을 보니 오빠가 마음이 안 좋았었나 봐요. 지금도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자고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했었어요. 그런 오빠가 저희 남편한테는 분점 하나 내줄 테니 그거 운영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예전부터 본인 사업 하나 해보고 싶긴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니 남편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분점 차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우선 내가 분점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해줄게. 그리고 처음에는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니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빌린 돈 갚아도 늦지 않아.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봐. 대신 내 동생은 잘 챙겨야 되는 거 알지? 저희가 나름 돈을 모아놓긴 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겨우 된 시점이라 사업에 필요한 목돈을 턱턱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오빠가 분점을 만들 때 필요한 비용들도 다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빌려주는 것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겨 그런지 남편도 금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큰오빠네 식당에 나가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식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나중에 분점을 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알겠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빼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때 시어머님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돈 집안을 만난 덕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덕보고 산다며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자 어머님이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게는 언제 열어준다는 거냐, 우리 아들 일꾼으로 쓰려고 불러 앉힌 거냐 하면서 한 번은 저희 오빠 식당까지 찾아가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돈 지원받아 가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큰오빠 가게에서 일 배우면서 물론 월급도 받아가며 일했고요. 저렇게 닥달하시는 모습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죠. 급기야 남편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며 저보고 친정에 가서 언제 열어주는지 물어보라며 괜히 저에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처럼 제가 딱 그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큰오빠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가게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저는 얼른 받아봤죠. 우리 막내 오늘 많이 바쁘니? 집으로 좀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본가로 저녁 먹고 8시까지 모두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희 부부도 시간 맞춰서 참석해줘. 중요한 일이니까 다른 약속 잡혀있더라도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알았지? 큰오빠 목소리를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큰형님 목소리 톤이 어땠냐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인 듯 보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간에 맞춰서 친정집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가보니 이미 올케 언니들은 모두 와 있었고요. 둘째 오빠를 빼고 다른 오빠들은 모두 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도착하자 큰오빠가 먼저 거실에 앉았고 저는 그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거실 바닥에서 몇 번을 기절했는지 몰라요. 저희 둘째 오빠가 암에 걸렸다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바로 입원했다 하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아빠를 암으로 보냈으니까요. 근데 둘째 오빠는 아빠보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더라고요. 둘째 오빠도 음식점을 하고 있다 보니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 가는 걸 미뤘죠.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갔을 때는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 치료하기에는 늦은 것이었죠.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결국 치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식당 오픈 걱정은 할 필요 없겠더라. 원래 모든 일의 순리가 그래. 나쁜 일만 생기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니 식당 하나가 비었다며? 아무튼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네가 가족들에게 잘 이야기 꺼내봐라. 간 사람은 빨리 보내주고 남은 사람 챙겨야지. 네 옆엔 네 남편이 있잖아. 적당히 눈치 보다가 먼저 이야기해봐. 그 소리를 제 앞에서 인상 팍 쓰고 하시는데 이걸 걱정이라고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근데 당시 저희 큰오빠도 그렇게 둘째 오빠를 보낸 후 음식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본인이 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그 가게의 사장이 되었죠. 이런 얘기를 듣고는 신우이 남편을 저희 가게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편으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음도 들었거든요. 저와는 다른 마음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것 같긴 했지만 둘째 오빠를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랄까 우리 친정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시댁은 신나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하는 순간 저희 큰오빠에게도 암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둘째 오빠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저희 가족은 다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상황이 안 좋아진 후 발견한 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확인한 거라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다짜고짜 가게 일은 충분히 배워놨냐고 가게 두 곳을 운영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참에 신우에게 가게 운영하는 법을 꼼꼼히 알려주라며 순간 제 얼굴을 쓱 보시더니 사돈이 힘들 때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어쩜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지 시댁에만 갔다 오면 속이 뒤집히다 못해 울렁이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신우가 다음날부터 남편 식당에 출근해서는 수첩까지 들고 다니면서 가게 운영에 대해 기를 쓰고 배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러다 정말 큰오빠 가게도 남편이 운영한다고 나설 것 같아서 오빠 병원에 가는 날 따라 나와서는 제가 먼저 가게 이야기를 했죠. 오빠 지금 하고 있는 식당 그거 내가 봐줄 테니까 절대로 내 남편이 뭐라 해도 맡긴다는 언급조차 하지 마. 알았지?
그러자 오빠는 가게를 맡긴다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가게를 왜 쉬어? 치료받으면서 운영해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인데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그동안 내가 가게는 지키고 있을게. 오빠는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만 계속해줘. 그게 오빠를 위한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오빠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선 치료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 제가 큰오빠 대신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쉬워했고 특히 신우가 엄청 상심했죠. 그 뒤로 며칠 동안 저에게 가게 이야기를 물어보며 일손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 가게에서 주로 있었고 그런데 저희 부부가 가게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며 묘하게 시어머니와 신우의 씀씀이가 커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불러서 제가 있는 가게로 오셨습니다.